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03학번 이성봉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성공영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기업체에서 실제로 직원들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제가 장소를 대여해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지금 전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줌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수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에 실행습관 코칭랩이라는 모임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 많이 지식들을 필요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도움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영어랑은 조금 별개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할 일 목록을 작성을 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나만의 일하는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임들을 제가 큐레이션 해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한 80~90% 정도는 이제 영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1대1 강의도 하고 그룹 강의도 하고 뭐 이제 기업 CEO라든지 뭐 이런 뭐 기업 특강,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뢰가 오는 그런 특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그동안 좀 올렸어요.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어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일을 오래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조금 드물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영어교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쯤에 그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장래 진로를 이제 적게 돼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를 하고 싶다고 늘 적었었는데, 영어교사를 해야겠다고 제가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영어가 쉽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공부할수록 성취욕도 느끼게 해주고 성취감도 느끼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좋아했던 과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을 기르고 살리는 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목회자는 또 되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같은 환경,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사람만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사람을 좀 키우고는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영어니까 이 영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늘 생각을 했었던 게, 직업을 정할 때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돈도 이제 노력한 만큼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늘 찾았었는데, 그게 딱 영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 이제 강의를 할 때에도 제 어떤 표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사람 살리는 교육, 세상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영어가 도구로 쓰여서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직업 만족도 생각을 해봤는데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어 관련된 일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워낙 좋아해서. 주변에 영어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영어를 진짜 막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돈이 돼서 하거나 뭐 딱히 내가 그거 말고는 지금 그러니까 할 일이 없거나 당장 할 수 있어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지난 10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도 이제
확고하게 나는 영어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학원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1인 기업으로 제가 이제 프리랜서처럼 강의를 다니거나 뭐 팔거나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자율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속하게 되면 물론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은 제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교재 선정, 뭐 진행, 그 다음에 뭐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도 다 제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에서 오는 만족감이 꽤 큰 편이고요. 10%를 왜 뺐냐면은 좀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내가 영어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 두 번째로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도구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업무를 본다든지 뭐 회사 일을 한다든지 영어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영어가 도구이면서 목적 같은 느낌이에요. 영어 교사니까 결국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 느낌인데, 좀 기회가 된다면 영어를 사용해서 해외 사람들이랑 뭔가 사업을 좀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모임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만족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현실적인 이 직업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9년 차인데 어디에 속해서 제가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정한 건 좀 있어요. 이게 수입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크게 좀 겪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유행병이 도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 강의들이 다 끊기고 예정돼 있었던 것도 다 끊기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만나는 학생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입시 위주의 영어 공부들을 많이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못 배웠던, 그러니까 영어 소통 측면에서 잘못 배웠던 뭐 정답 위주의 학습이라든지 뭐 암기 위주 문법 번역식이라든지 이런 학습법들을 이미 경험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드리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 안에 아직 경험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우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도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는 딱히 어려웠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되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영어 때문에 뭐 취업이 좌절됐거나 뭐 대학교에서 떨어졌거나 뭐 선생님한테 뭐 혼났거나, 이런 영어는 외국어라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가 못해가지고 그런 겪어도 되지 않은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일단은 적대감을 갖고 계신다거나 막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결여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런 심리적인 기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들을 조금 다루고 도와드리는 데 조금 어려운 점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굉장히 제가 즐겁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좋은 점은, 일단은 제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영어를 계속 연구하고 배울 수 있다는 장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따로 있으면은 사실 그 사이 괴리에서 힘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잘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제가 돈을 벌고 있고 직업을 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게 가장 커서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그 직업
환경에서 영어만 잘하면 세계로 뻗어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영어를 잘 가르쳐 드려가지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런 분들이 영어로 인해서 막 날개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직업이에요. 일단은 영어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이 준비했으면 하는 거는 제일 뻔한 이야기긴 한데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라는 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2 언어 외국어이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국어에 준하는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 평생 어떤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어 실력을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고, 이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좀 치열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이 국내에서 나왔던 책이든 외국에서 나왔던 책이든 영어 교수법에 관련된 책이라면 진짜 거의 다 읽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섭렵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이랑 그걸 잘 가르치는 것이랑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지금 거의 10년 차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느껴요. 그래서 1년 전, 2년 전과 또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 굉장히 지금 또 제가 다르고 계속 진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속해서 일해보는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왔을 때 이걸 운영을 할지에 대한 지식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내 직종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이제 롤 모델을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나름의 롤 모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갔는지를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직종에서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했었던 거를 그대로 많이 따라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연회나 이런 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조금 만나 주실 수 있느냐 라고 직접 명함을 건네면서 말을 건넨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 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런 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DM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면은 거의 대부분 승낙을 해줘요. 그래서 만났을 때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이렇게 글로 내가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거랑 차원이 다른, 그런 데서 얻을 수 없는 되게 인생에 좋은 이제 교훈이라든지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직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영어 실력적인 측면 그리고 교수법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전체를 다 준비를 잘 하고 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확실히 영어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또 영어 영문학과가 있고 영어 교육과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전공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영문학과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범대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영문학에 대해서도 배우지만은 교육학, 교육 심리학, 그리고 이제 영어 교구 제작부터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교수법 이런 것들을 되게 전문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외국 서적들,
이제 외국의 저명한 영어 교육학자들이 쓴 책으로 저희가 이제 똑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이제 과제를 한다든지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교생 실습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어 교사가 돼서 임용이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프리랜서를 했을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했었고, 사실 이거는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정도의, 굉장히 대답하면 한 명은 꼭 이제 서운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모든 교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도 보고 계시죠? 모든 교수님, 뭐 하명 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이지영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이성애 교수님, 그다음에 하이디 교수님, 이런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에게 제가 배워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일단은 그 하이디 교수님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냥 원어민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학습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게 정말 진심 어리게 대하시는 게 되게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자기 모국어인데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정말 성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잘 가르치시는, 정말 그 교과서대로, 와 정말 저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딱 그 이상적인 교사상을 저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저는 하이디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04학번이니까 거의 20년, 그러니까 18년 정도가 됐는데, 그분을 처음 만나 뵙고 난 후에 아직도 연락을 해요. 아직도 연락을 하고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도 제가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영숙 교수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학과장도 하셨던 분인데 거의 창립 멤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영어 교육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열정도 굉장히 좋으시고, 무엇보다 절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에서도, 뭐 연인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지만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관심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었고 많이 세워도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졸업 이후에 저를 이제 학교에 많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어떤 과목에 초청해서 제가 강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줌으로도 강연할 기회를 또 타 학우들 앞에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빈번하게 연락을 하는 교수님 중 하나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대학교 그 후배들과의 좀 끈을 좀 인연을 조금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중간에서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숙 교수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보고 싶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생활에 제가 굉장히 잘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던 거. 제가 그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이제 합창단을 했었는데, 남자 합창단을. 처음에는 무슨 남자들끼리 노래 부르자,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안 간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이제 선배님들이 너 오라고 막 이제 헤드락을 막 걸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끌려가다시피 처음에 가서 했었는데, 남아구들만 있는 동아리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과 남자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그런 서로 간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남자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도 그 친구들을 그대로 만나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의지하는 친구들이 거기 이제 동아리 출신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아리 생활을 안 했거나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소홀히 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아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의외로 동기들도 만날 일이 있지만은 그 탑과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사회생활 나와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가서 이제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군대 생활 동안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루에 거의 뭐 한 17시간씩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을. 그래서 제가 거의 그때 한 10,000시간 넘게 공부를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막 세어봤었는데 그때 제 영어 실력이 되게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했던 어떤 그 실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가 가르치는 영어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좀 없었을 것 같고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돌아가도 그 이상 공부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 그게 굉장히 잘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좀 충격 요법을 좀 쓰자면은, 사실 영어 교육과가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선생님 만났었는데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영어 교육과에서 너네들 이쪽에서 손 들어봐 이러니까 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너네들이 제일 열심히 해. 너네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없다. 요즘에 영어 교육과가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네들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그런 관련된 지식들을 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영어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영어 말고도 영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거나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저 개인 홈페이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뭐 마케팅부터 강의 기획, 교재 작성,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거라든지 어떤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는 영어만 잘하면 돼야지, 이렇게 약간 시야가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야말로 들어와서 조금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수능을 보시고 대학교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 영어 쪽이 아무래도 그런 스펙이라든지 학교 타이틀이라든지 외국 경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따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정말 실력 위주로 많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뭐 서울의 뭐 유명 정말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온다든지 뭐 외국의 어떤 뭐 대학에 가서 뭐 테소를 딴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제가 없었는데도, 제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LH라든지 그런 공기업, 외국계 기업, 그리고 국내 유수의 어떤 그런 기업들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제가 제작한 거를 이제 업체에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한테 지금 1대1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기업 CEO라든지 뭐 그동안 뭐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삼성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내 실력에 따라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라든지 그런 길이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실 거는 정말 내가 열심히 내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야 되는 실력을, 요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 교육자로서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잘 가르치고 이걸 떠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정말 저런 교사가 돼야겠다, 그런 교사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올바른 교사상을 많이 접했었고, 그래서 제가 영어 교사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정말 교사를 내가 해야겠다는 확신이 대학교 때 들어와서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제가 졸업하고 가르쳐 오면서도 한 번도 이 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한 적이라든지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신이라는 곳이 지금의 어떤 저를 있게 해준 곳이자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했을 때 가장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으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도와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양분을 제가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곳이 아마 저희 대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